스마트 스토어를 들어오셨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보이는 창은 대시보드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은 예쁜 로고가 있는 거 보이시죠? 요 로고를 오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로고를 제가 눌러서 들어갔을 때 이렇게 홈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쇼핑몰로 들어와질 텐데요. 이 쇼핑몰에 보이는 이 넓은 옆에 이제 로고 있죠. 요것도 오늘 만들 겁니다. 시간이 저희가 2시간이다 보니까 이 시간까지 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여기까지 세팅을 하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세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세팅하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미리 캔버스를 소개를 해야 될 테고 이 중에 미리 캔버스에 대한 기능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거라서 아마도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보죠. 저희 10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스토어의 기본 정보 입력하기 부분을 먼저 볼게요. 자, 일단 나의 스마트 스토어에 로그인 했을 때 요 왼쪽 메뉴에 보시면요. 스토어 전시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스토어 전시 관리에 스토어 관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스토어 관리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 스토어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창이 뜰 거예요. 저는 이게 테스트몰이라 그냥 한일컴퓨터라고 이름을 줘놨는데 나중에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땐 변경 눌러서 한 회만 수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스토어 대표 이미지에는 지금 제가 이전에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었던 몰 그 로고가 들어있는데요. 요거를 이따가 만들어서 넣을 거예요. 사이즈는 최소 160에 160, 즉 정사각형 이미지, 정비율 이미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이 대략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마땅히 생각을 안 하신 분은 그냥 대략적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달아 넣어 볼 거예요. 근데 이걸 바로 넣는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신규 등록의 경우는 담당 부서의 검수가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넣으신다면 내일이나 모레 아마 1, 2일 정도 소요가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어디에 나중에 뜨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만약에 레드향을 사려고 한다. 예를 들면 이럴 때 쇼핑에 가서 보면요. 여기 이제 뭐 이난해 삼다몰 뭐 귤메달 이렇게 있긴 하잖아요. 여기 뭐를 만약 들어가서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크게 보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다만 여길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좀 단순하면서도 이 몰에 대한 느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따 만들도록 하고요. 일단 스토어 소개 부분부터 또 소개해 볼게요. 자, 여기 스토어 소개는 여러분들이 아마 스토어 만드실 때 적었던 내용일 텐데요. 저는 지금 광진구 제1회 하는 좀 엉뚱한 내용으로 일부러 적어놨어요. 자, 여기에 적은 내용은 어디에 뜨게 되냐면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다 제 몰을 검색을 해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진짜 돌아가는 몰이라면 그러면 요 밑에 뜨는 게 소개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로 만약에 아까 레드향 같은 경우도 상품을 누군가가 쇼핑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만약에 제가 이난해를 눌러서 봤다라고 하면 여기 떠 있는 얘가 바로 소개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스토어 소개글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50자까지 수정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토어 URL에는 스마트 스토어의 도메인이나 개인 도메인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 도메인은 내가 도메인을 사가지고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로 사서 도메인을 다는 거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 도메인을 갱신해서 비용을 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도메인을 개인 도메인을 달지 않고요. 어차피 스마트 스토어니까 일반 스마트 스토어 도메인으로 거의 씁니다. 자,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언제든 바꿀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요거 그럼 만들러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우리 여기 창 위쪽에 보시면 플러스 표시 보이세요? 새 탭 한번 눌러볼까요? 저는 간단하게 이제 로고라든지 어떤 요소들을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사이트가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포토샵 같은 경우도 물론 제가 강사니까 포토샵도 잘 다루겠죠. 그런데도 이거를 쓰는 이유는 어느 정도 모양 같은 거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바로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내가 다 만들 필요가 없어서 빠르게 만들어야 할 때는 저도 이런 미리 캔버스라는 공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리 캔버스는 무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내가 아직은 뭐 포토샵이나 그래픽 툴을 모르는데 활용하신다 라고 했을 때는 미리 캔버스가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로그인 되어 있어서 잠시 로그아웃 해놔 볼게요. 미리 캔버스를 찾아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하기와 5초 회원가입이 나와요. 그러면 이 5초 회원가입을 누르시고 지금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어차피 로그인해 있기 때문에 네이버로 간편가입을 딱 누르시면 간편가입 사항이 딱 뜨고 확인만 누르시면 바로 가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로그인을 이렇게 하라고 뜨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제 자리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유지해 놓으면 편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는 다른 사람들도 앉을 수 있는 공용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로그인 유지 안 함으로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리 캔버스에 회원가입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 툴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들은 내 디자인이라고 해서 제가 아마 제 네이버 아이디로 만들어 놓은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했던 내용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아마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뜨겠죠. 디자인이 비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요 악어 모양의 아그라는 캐릭터가 자고 있는 모양으로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까지 로그인을 좀 해주세요. 그러고 디자인 만들기로 갈게요. 자, 그러면 디자인 만들기를 저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배경 사이즈는 우리는 로고를 만들 거기 때문에 밑에 쭉 내려보시면 로고 프로필이라고 바로 있어요. 요걸 한번 눌러 놓을게요. 자, 뭐 미리 캔버스가 뭐 업데이트 했다고 하네요. 뭐 테마에 뭐 색깔을 뭐 변경했다느니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넘어가죠. 자, 여기 이제 로고 프로필을 제가 골랐을 때 일단은 미리 캔버스에서는 500픽셀에 500픽셀짜리 얘네 이제 로고에 해당하는 그런 창 크기를 만들어 주고요. 이 옆에 템플릿에 보시면 여러 가지 템플릿 모양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왕관 쓴 것들은 무료 이미지가 아니니까 그런 거 말고 좀 심플하면서도 쓸만한 게 있다면 그걸 눌러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로고가 좋다. 그러면 이거를 누르면 여기 이제 디자인이 가져와지고요. 여기서 이제 요런 뭐 PC 스토리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바꿔야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겠네요. 글씨의 경우는 클릭해 보시면은 글씨체를 설정할 수 있는 편집창으로 넘어가지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글씨를 선택해서 만들면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시푸드 레스토랑은 아니니까 제거하고 그럼 끝. 만약에 내가 색면에 색깔도 넣겠다 하면은 색깔을 넣겠지만 없다면 다운로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미리 캔버스는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템플릿이라는 걸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내가 처음에 딱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럴 때 이런 템플릿에서 좀 내가 마음에 드는 모양을 가지고 조금 수정해서 만드는 게 가능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들 중에 눌러서 내용만 살짝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단 제가 여기 선택해서 지우고 설명할게요. 여기에서 사진이나 요소 또는 업로드를 이용해서 내가 직접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로고는 좀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내가 올리고 있는 게 보통 이제 생활 잡화, 생활용품 또는 이제 주방용품 이런 것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부분, 그 느낌을 가지고 와가지고 만들겠다. 이런 것도 괜찮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난 리빙용품, 그러니까는 집에 생활용품 같은 거를 주로 팔 거다라는 컨셉이라면 요소를 검색을 할 때 뭐 집을 찾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집 모양 아이콘들 모양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너무 화려하기보다 좀 단순한 것, 조금 심플한 느낌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크기를 조절하고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상을 주고 여기다가 만약에 텍스트를 쓰겠다. 그럼 제목 텍스트 추가해서 뭐 오늘의 집은 있으니까 뭐로 할까요? 그린하우스? 뭐 맘대로 이름이야 맘대로 지으시면 되니까 해서 여기 그린 색깔도 다양하니까요. 마음에 드는 색깔, 마음에 드는 크기 이런 걸 이제 골라서 마음에 들게 됐다면 여기 색깔도 여기 있는 이 배경 색깔 쓰겠다 하면은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다운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템플릿에서 내가 로고를 찾아서 이런 로고 모양을 덮어서 그걸 수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소 같은 데서 그림을 찾아서 그 그림에다가 텍스트를 조금 적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로고를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색깔을 넣고 싶다 하시는 분의 경우는 여기 보시면 배경이란 데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단색을 눌러서 원하는 색깔을 골라주시면은 그 색깔로 배경색을 깔아서 모양을 만드는 것도 돼요. 자, 간단하게만 한번 만들어 보죠. 제일 간단한 거는 템플릿에서 로고를 부르는 게 제일 간단할 것 같긴 하네요. 마음에 드는 템플릿 있으시면 골라주시고 마땅히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다 하면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요소에서 그림을 고르고 밑에다 글씨 쓰는 형식으로 만드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특별히 막히신 분 있을지 한번 제가 돌아다녀 보고요. 요거 로고 저장하고 나서는 우리가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간단하게만 소개를 했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로고만 얼렁 만들고 그러고 소개를 좀 더 해볼게요. 저장은 가급적이면은 뭐 바탕화면이든 문서든 본인 폴더를 좀 만들어서 저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문서에다가 폴더를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적고 거기다가 로고 이렇게 저장하면은 그 위치에 저장이 됐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 로고를 받으실 때 나중에 우리 가로로 된 로고 모양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으실 때 만약에 배경을 없애서 받을 거면 투명한 배경 요거 체크해서 받아주시면은 배경이 없이 요 그림만 있는 상태로도 받아지니까 하나 더 받아 놓을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이번엔 쭉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 창을 만드실 때는 파일에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시면 새 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잠시 제가 파일에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사이즈로 만들래요? 라고 이렇게 떠요. 자, 일반적으로 미리 캠퍼스는 웹용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인쇄를 해서 바로 쓰는 오프라인 매장에 어떤 광고물도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사이즈들이 여기 이렇게 상세 페이지용, 카드 뉴스용, 뭐 뉴스, 유튜브용, 뭐 인스타그램용 해서 각각의 기본적인 사이즈들이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독창적인 사이즈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사이즈로 딱 만들고 싶을 때는 직접 입력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적고 새 디자인 만들기를 하면 그 사이즈로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일반적으로 웹용에서는 픽셀 단위를 많이 쓰지만 내가 만약에 전단지나 아니면 스티커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다 하면은 우리는 픽셀이 사실은 익숙하지 않고 센티미터나 밀리미터가 더 익숙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밀리나 센치로 맞춰가지고 새 디자인 만들기를 해서 만들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크기의 어떤 디자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연습이니까요. 저는 그냥 1000에 1000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직접 입력에 1000에 1000 픽셀을 적고 새 디자인 만들기를 하면 딱 그 디자인으로 크기가 만들어져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1000에 1000은 나중에 우리가 상세 페이지 대표 이미지 할 때 대표 이미지의 사이즈이기는 한데요. 그냥 연습 겸 한번 넣어봤어요. 자, 일단 템플릿이라는 곳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이 템플릿은 뭐냐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로고를 만들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템플릿에다가 로고라고 쓴 거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내가 만드는 게 뭐 전단지 같은 걸 만드는데 겨울방학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든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다가 적으면 돼요. 아니면 이번에 내가 이벤트, 뭐 겨울방학 이미 지났을 테니까 즉 2월 10일이니까 뭐 3월 14일에 화이트데이 이벤트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 템플릿에다가 뭐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쳐서 보면요. 이벤트랑 관련된 템플릿 모양들이 쫙 뜨는 거예요. 뭐 화이트데이를 적을 걸 그랬나요? 자, 그럼 화이트데이에 관련된 이런 템플릿들이 쫙 뜨죠. 그럼 내가 여기서 나 이런 디자인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디자인이 내가 가져왔던, 내가 여기 정해놨던 1000에 1000 픽셀 사이즈에 맞게 조절이 돼서 딱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따닥 해서 내용을 고치거나 수정해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템플릿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포토샵으로 하려면 다 생으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내가 재가공을 해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도 바쁠 때는 이거를 가끔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죠? 자, 템플릿은 요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저는 이전으로 돌아갈게요. 요거는 뒤로 가기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선택했을 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뒤로 가기. 단축키는 컨트롤 Z 눌러서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자, 템플릿에 대해서는 혹시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메뉴 작업 공간을 이번엔 소개를 해볼게요. 작업 공간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미리 캔버스에 로그인해서 작업을 하고 있죠. 이전에도 작업을 한 게 있다면 그 이전에 작업한 걸 불러다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작업한 로고가 저장돼 있네요. 그럼 내가 이 로고를 나 다른 폰트로 쓰고 싶어 라든지 아니면 요거 디자인 마음에 안 드니까 딴 디자인을 갖다가 넣을까? 이렇게 좀 변형하고 싶을 때 예전에 만든 걸 불러다가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작업 공간이라고 해요. 실제 내가 어떤 광고물을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3월 공방 안내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열심히 만들었는데 4월 공방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만 다르거나 그거 또 만드실래요? 힘들잖아. 그죠? 그러면 다음에 여기 작업 공간에서 걔를 다시 편집을 해서 수정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작업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사진으로 가볼게요. 사진은 뭐냐면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사진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내가 사진이 없잖아요. 그럼 미리 캔버스에 쳐볼 수가 있어요. 초콜릿이라든지 이렇게 쳐보면 이런 거 가져오면 괜찮겠네? 이런 걸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왕관쓴 애들은 유료 이미지니까 참고해 주시고 무료 이미지 중에 괜찮은 이미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활용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해되셨을까요? 사진의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바깥에가 없는, 배경이 없는 투명 이미지 형태로 저장된 사진들도 있고요. 배경이 있는 사진들도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면 사진에 대해서 필터 효과를 주거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얘네 말고 일단은 배경 있는 걸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를 가져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토끼 이미지인데 제가 확대를 해서 좀 크게 늘렸고요. 이 사진을 클릭해 보니까 이렇게 사진에 대해서 설정하는 창이 나와요. 미리 캔버스에서는 배경을 제거하는 게 유료 서비스인데요. 만약에 내가 배경을 제거할 일이 있다면 다른 사이트에서 배경을 제거를 해가지고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쓰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이 너무 진하다. 그럴 땐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낮춰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밑에 있는 배경하고 이렇게 같이 겹쳐져서 보이겠죠, 연하게. 그리고 필터 효과에서는 여러 가지 필터 효과를 바로 적용해서 그림에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직접 조정해서 밝기를 밝게 한다든지 아니면 대비를 좀 더 또렷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컬러 톤을 좀 다른 이제 톤으로 바꿔서 설정을 해준다든지 온도를 조절해 준다든지 아니면 비네트 효과로 가장자리에 이렇게 그림자가 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색상을 채우거나 그림자를 이렇게 그림에다 그림자를 넣는다든지 그라데이션 마스크로 가장자리에 이렇게 그라디언트로 연하게 깔아 넣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었어요. 그래서 사진만 넣고 끝이 아니고요. 사진을 넣고 나서 예를 들어 이런 사진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진을 이렇게 조절해서 놓고 여기에다가 이거 말고 딴 사진 가져올 걸 그랬나? 그라데이션으로 뭐 가해를 흐리게 한다든지 어떤 효과를 내가 넣어서 꾸며주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라디언트 방향이라든지 범위도 조절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사진 이해되셨을까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템플릿, 작업 공간, 사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쇼핑몰을 판매하시는 경우라고 했을 때 미리 캔버스에 있는 사진들만 가져다 쓰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을 여기다가 갖고 오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업로드는 뭐냐면 내가 핸드폰으로 찍었거나 해서 어쨌든 컴퓨터에 저장되어져 있는 사진을 불러오는 걸 업로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 자체에 있는 사진이 아니라 업로드를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내가 예전에 이제 찍어온 사진이 있을 때 이런 사진을 선택해서 열어서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 있다면 그런 사진을 가져와서 이 사진에다가 뭐 밝기나 대비를 준다든지 이런 효과를 적용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업로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내용 어려우셨어요, 혹시? 자, 일단은 연습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까지의 질문을 좀 받고요. 그러고 나서 요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사진에서 네. 그 화면이 정말 안 뜨는 거 사진에서 화면이 안 뜬다는 건? 아, 사진을 클릭하셨어요? 사진을 클릭하시면 필터 효과와 직접 조정이 떠요. 자, 그 다음에 요소 부분으로 넘어가서 설명할게요. 자, 요소는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체, 일러스트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소에는 일러스트도 있지만 도형이나 선, 프레임 또는 차트, 표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요소에다가 내가 찾고 싶은 걸 검색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물이라고 쳐보면 식물에 관련된 사진 콩나물이 나왔네요. 예, 이런 것들이 보이죠? 여기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다면 눌러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요소라고 해요. 이 그림은 지금 사진이라서 필터나 직접 조정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냄비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 또 냄비에 관련된 그림들이 이렇게 뜨죠. 이런 그림을 가져다가 크기 조절하고 보시면은 아까랑은 좀 다른 게 이렇게 색상에 색깔을 선택할 수 있게 뜨죠. 그럼 이렇게 색깔을 선택해서 요소를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러스트라고 했을 때도요. 그림을 직접 그리는 게 있고 도형을 가지고 만들어서 일러스트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조금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림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색상을 이렇게 골라서 다른 색깔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도형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소에서는 도형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도형이나 테두리 도형 등을 선택해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사각형을 그리겠다. 그럼 사각형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을 넣는 건데요. 여기 있는 이 기본 색에서만 색깔을 넣는 게 아니라 위쪽에 보시면 색상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요. 색상표는 밑에 있는 스펙트럼에서 색상을 고르고 원하는 색깔을 찍어주시면 색상이 바로 설정이 돼요. 또는 색깔을 넣을 때 그라데이션을 넣는 것도 가능해요. 예쁜 그라데이션들이 많으니까 이런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꾸미는 것도 가능하더라. 이런 정도는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만약에 어떤 사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지워버렸겠는데 아무거나 가져올게요. 이 사진에 있는 색깔을 넣고 싶다 라고 한다면 색상에서 여기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이걸로 해당 색깔을 이렇게 찍어서 색깔을 가져오는 것도 가능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사각형을 우리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꾸밀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다 채우는 용도로 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불투명도를 줘서 밑에다 그림을 넣고 살짝 가려지는 형태로 디자인을 꾸밀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 특가 세일 뭐 이런 것들 표시하고 싶을 때 배너가 보통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 있는 배너를 쓰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글씨를 써도 이쁠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실제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소도 되어 있어요.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많아요. 자, 선은 선 모양인데요. 단순한 선 모양만이 아니라 이런 약간 가랜드 같은 선 모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 모양은요, 보시면은 색깔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색깔로 하겠다 이렇게 만들고, 여기 있는 요소를 복사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끌면 복사가 되거든요. 이렇게 복사해서 뭐 얘는 반대로 생기게 하겠다, 반대로 이렇게 돌리게 하겠다 하면은 얘가 선택되어 있을 때 정렬 순서 반전 있죠. 반전을 상하 반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꾸며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꾸미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런 나뭇잎 모양도 이쁘죠. 예, 이쁜 모양들이 꽤 많아서 디자인적으로 꾸미실 때도 유용하게 꾸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매우 많습니다. 이런 자 같은 느낌도 괜찮겠죠. 이런 데 깔아놓고 하나 부족하면 복사해서 놓으면은 여기 1, 2, 3, 4 적어서 자 같은 느낌으로 살려서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화살표 모양도 있고 이런 색면의 모양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색면의 모양은 색깔을 내가 바꿔서 설정이 가능하니까 마음껏 꾸며서 만드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화살표도 있어요. 자, 이번엔 프레임. 프레임은 틀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틀 안에 그림을 넣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이런 프레임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기본 프레임 모양이나 분할 프레임 모양, 그리고 스타일 프레임, 모거 프레임 등의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모양을 만약에 선택을 했고 여기다가 사진 이미지를 집어넣는다면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 안에 사진을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해서 집어넣어 놓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포토샵이 거의 없어도 뭐 내가 다루는데 큰 지장이 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프레임을 저는 이제 템플릿을 만들 때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사각형 프레임만으로도 화려하게 모양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위쪽에다가 어떤 사진을 넣고 또 사각형 프레임에서 이 아래다가 사진을 넣을 생각이고,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가도 사진을 넣을 생각이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요. 사진을 넣으면 돼요. 네, 안 어렵죠? 그래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잘 쓰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포토샵에도 당연히 이런 기능이 있죠. 근데 간단하게 할 때는 미리 캔버스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다루시는 만큼 아마 포토샵 뭐 부럽지 않게, 원래 포토샵은 처음 배울 때 어려워하시는 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부럽지 않게 아마 잘 다루실 거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프레임까지 설명드렸고요. 이 프레임에 보면 기본 프레임을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분할 프레임 그리고 스타일 프레임 등이 있어서 이런 디자인들에다가, 그러니까 뭐 이런 예를 들어 이 모델이 웃는 여기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꾸며서 넣는 프레임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엔 차트입니다. 차트는요, 차트 모양을 만들 때 이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글을 표시를 할 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지만 수치 데이터를 차트로 정리를 해서 놓게 되면은 되게 그럴싸해 보이고 과학적이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예를 들어 뭐 화장품 같은 경우 특히나 뭐 몇 명이 뭐 효과를 봤다는 이런 그래프들이 꼭 들어가잖아요. 그런 느낌을 만들 때 활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내용 바꾸는 것도요. 얘를 선택하시면은 데이터 편집이 있어서 여기서 바꿔서 적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수치를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바꾸고 여기다가 뭐 다른 항목의 내용을 적으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수치 데이터 만들어서 하는 게 만약에 포토샵에서 내가 생으로 만들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진짜 이거 만들려면. 근데 미리 캔버스는 진짜 뚝딱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하죠. 자, 표도 되게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 쓰게 된다면 모든 표나 의류 사이즈 정도의 표가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내가 쇼핑몰을 하는데 의류 쇼핑몰을 한다면 이런 사이즈 표가 필요하시겠죠? 그럴 때 사이즈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고 여기에 행과 열을 개수를 내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행열을 설정하고 여기다 데이터를 적어가지고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에서 표까지도 쓰신다면 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제가 많이 쓰는 건 도형이랑 프레임 정도, 일러스트 정도 요소에서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요소 설명 드렸는데요. 요소에서 일단 질문사항 있나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여기 아마 플러스 표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넣어놔서 안 뜨죠. 옆에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 내 사진 불러오기. 그리고 아까 저장하셨던 그 폴더로 가셔서 저는 아까 제 문서에 카니 컴퓨터 스토어라고 해서 만든 거 있었죠? 요거 선택해서 열게 하면은 그 로고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적용은 안 될 거고 검수중이 뜰 건데 이렇게 해놓고 저장해 놓으시면 검수가 되면 이 디자인으로 바뀌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따가 시간이 혹시 안 될까봐 미리 설명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8시 8분이니까 10분부터 쉰다고 보고 20분에 그러면 텍스트부터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주시고요. 하나가 생긴다고요? 복사할 거면 컨트롤 누르고 끄르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로고를 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스토어 전시관리에 보시면 스토어 관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클릭해 보세요. 그러고 내 사진. 그래서 아까 저장하신 1대1 사진을 선택해서 넣는 거예요. 어디 저장하셨어요? 아까 문서에 스마트증이라고 만드셨잖아요. 그럼 여기로 가서 이렇게 골라주세요. 하고 여기. 원래 항상 사용자 지정 파일은 원래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돌려지는 거고 저장하시면 돼요. 왜 설명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런 건 없애죠. 디테일 없애주실까요? 얘 자체가 이걸로 돼 있네? 그럼 못 없애요. 찾아오실 거는 여기 나오는 그래서 편지로 구해서
보셨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네이버에서 미리 캔버스 쓰셨으면 되는데 아마 구글 창에서 미리 캔버스 쓰다 보니까 영어로 쳐주는 게 없어서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네, 상관없어요.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이 이게 누르면 되는 거죠. 네, 그림 보셨어요? 저장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될 텐데. 될 수도 있으나 일단 검수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커요. 아니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일단은 거기서 인정해줄지 안 해줄지 거기 많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 거기다 QR 코드를 넣어놓거나 이러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가끔 나오는데 이거는 해보죠 일단. 안 되면 바꿉니다. 이거 말고 또 사진 넣는 게 있었어요. 사진 있는 것도 괜찮고. 네, 어쨌든 이제 여기다 넣는 거. 네, 거기다 넣는 건데 스토어 전시 관리에서 아까 스토어 관리 여기다가 넣으시고요. 해두세요. 내 사진. 아직 20분에 수업 들어갈 거니까 좀 쉬셔도 됩니다. 여기서 누르면 되는 네. 자, 텍스트라는 부분을 좀 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꾸며놓은 어떤 요소에 글씨를 좀 더 적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땐 텍스트를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텍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제목 텍스트 추가, 부제목 텍스트 추가, 본문 텍스트 추가가 있습니다. 그럼 제목 텍스트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뜨고요. 여기다 내가 적을 제목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글씨를 적어봤어요. 자, 일단 글상자 가장자리 보시면 동그란 표시들이 있죠. 요거는 글씨를 크기를 조절할 때, 글씨 크기를 조절할 때 이용하는 상자고요. 요 옆에 보면 옆으로 좀 넓적한 거 있죠. 여기는 글상자 너비를 조절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를 옮길 때는 글씨를 눌러서 끌어서 원하는 데다 옮겨 놓을 수가 있어요. 글씨를 이쪽으로 이렇게 썼으면 세로. 끌어서 세로 글씨를 적고 싶으신 거예요? 얘가 세로 글씨는 없을걸요? 한번 볼게요. 없는 것 같죠? 네,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제가 찾으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없어요. 자, 만약에 제가 이 미리 캔버스 익히기라는 글씨를 썼는데 이 글씨에 글씨체가 너무 좀 단순하잖아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글씨를 찍어보시면 이렇게 글씨에 대한 글꼴을 바꿀 수 있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마음에 드는 글꼴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글꼴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중에 정말로 마음에 드는 글꼴들은 옆에 보시면 별표 보이죠? 이 별표를 눌러서 저장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 별표만 딱 골라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쓰는, 좀 마음에 드는 글씨는 이게 워낙 많으니까 찾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별표 눌러서 즐겨찾기로 넣어놓으면 편해요. 글씨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하자면 여기는 이제 글씨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이 글씨 부분에 일부만 크게 하겠다 하면은 블록 지정을 해놓고 글씨 크기를 조절해서 그 부분만 크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얘는 진하게, 다시 누르면 풀리고요. 얘는 기울임, 다시 누르면 풀려요. 얘는 밑줄, 다시 누르면 풀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글상자의 정렬 방식이에요. 보통은 왼쪽 정렬이 좀 편하기는 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글씨에 대한 불투명도, 얘는 글자 색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블록을 지정해 놓고 주시면은 그 색깔로 이렇게 입혀줄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얘는 이제 글자 배경색, 여기 이제 자간, 글자 간의 간격을 조절할 때, 여기는 행간, 줄 간격, 여기는 이제 글자 너비, 장평, 그리고 외곽선을 해서 테두리를 두께를 줘서 만들 수도 있고 외곽선의 색깔을 고쳐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 강조줄 글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두리에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면 좀 더 강조가 돼서 보이잖아요. 이런 외곽선도 넣을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림자를 넣어서 나타내 줄 수도 있어요. 그림자의 색깔을 설정하면 그림자 색깔이 적용이 되고 방향이나 불투명도 등의 값을 조절해서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림자의 거리나 흐림 정도를 조절해서 꾸미시는 것도 돼요. 곡선은 이렇게 글씨를 우리가 어떤 원을 따라가게 만들게 하고 싶거나 이럴 땐 이런 곡선이라는 기능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목, 부제목, 본문은요 그냥 글씨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거의 다 제목 텍스트 큰 걸로 쓰고 있고요. 작은 글씨들은 그냥 본문이나 부제목을 그냥 눌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간에 뭐 크게 차이는 없으시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폰트에 보면은 이런 저작권 안싱글꼴이나 특수문자가 있긴 한데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오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에 있는 거의 기본 스타일 정도 쓰고 있고요. 이 밑에 보면은 특이한 모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세일이나 로고 타이틀에 있는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이런 글씨를 수정해서 쓰시는 것도 가능은 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 글씨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을게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시고 딱히 질문이 없다면 테마랑 나머지들도 설명할 거예요. 자, 여기 테마는 테마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별로 쓰진 않아요. 간단히 말하면 어떤 디자인을 꾸몄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색깔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느낌으로 바꿔서 만들 때 테마색을 설정을 하는데요. 글쎄요, 별로 쓸 일은 없어서, 그죠? 오디오는 안 써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 거면 오디오를 넣어서 음악이 나와도 되겠지만 어차피 그림으로 쓸 거잖아요. 그러면 오디오를 쓸 일이 없겠죠. 그래서 얘는 넘어갈게요. 자,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저는 주로 쓰는 메뉴는 아닌데요. 만약에 이거를 동영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쓰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다가 내가 동영상을 뭐 여기는 이제 미리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이지만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불러다가 만들겠다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 건 가능은 하겠죠. 근데 글쎄요, 이것도 쓸 때는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은 안 쓸 거라서,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미리 캠퍼스 익히기 해놓고 여기다가 만약에 유튜브에 제가 이전에 올려놨던 미리 캠퍼스 강좌의 일부를 잘라서 넣는다면, 그러고 다운로드 할 때 동영상으로 다운을 받는다면, 간단히 말하면 인스타 같은데 이제 선전하는 용도의 동영상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 정도는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동영상도 일단 넘어갈게요. 자, 배경입니다. 아까 전에 단색 배경에 색깔을 넣을 때는 이 위쪽에 배경 색깔을 넣으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색깔을 선택을 하시면 배경색을 실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 색깔이 마음에 드는 게 마땅히 없다면 색상표를 눌러서 색깔을 실제 마음에 드는 색깔로 고르시면 됩니다. 또는 사진이나 패턴으로 배경색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패턴을 이렇게 선택해서 배경을 넣거나 아니면 사진을 선택해서 배경을 채워 넣는 것도 가능해요. 패턴의 경우는 패턴의 크기를 바꾸거나 색상을 바꾸는 것도 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근데 사실 좀 정신사납죠? 그래서 패턴이나 사진을 넣을 때는 불투명도를 좀 옅게 해서 연하게 집어넣는 용도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웬만해서는 그냥 단색 배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찜은 별로 쓸 일은 없어서 넘어가고요. QR 바코드. QR 바코드는 QR 코드를 만들 때 써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통 이제 수업을 하는 내용들을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있기는 해요. 그럼 유튜브에서 저 지금 딱 채널에 처음 키는 있는 겁니다. 아예 어떤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냥 영상들이 많이 있겠죠, 그쵸? 그런 영상들을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게끔 하고 싶을 때 링크를 제공을 해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영상을 링크를 복사를 해서 아까 이 미리 캔버스의 URL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여기로 가는 QR코드를 만들어줘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한테 핸드폰으로 QR을 찍으시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홍보를 시킬 수도 있겠죠. 또 내가 이제 전단지 같은 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했던 어떤 영상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공방 같은 경우라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QR을 만들어서 뭐 홍보물 같은 데다 박아서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용도로 쓸 때 QR코드는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요소들은 쭉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만 소개해 볼게요. 페이지라는 거는 한쪽,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미리 캠퍼스를 가지고 우리가 카드 뉴스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1페이지가 있고 요거랑 이제 비슷한 페이지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면 페이지를 복사를 하시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가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만 수정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여러 장의 페이지들을 만들 수가 있고 한꺼번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미리 캔버스를 가지고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카드 뉴스라고 있죠. 보통 카드 뉴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본 적은 있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카드 뉴스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모양새가 비슷비슷한 게 이어지는 뭐지? 아까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아, 이쪽으로 넘기는 거구나. 자, 여기 테두리가 이렇게 똑같이 있고 여기 제목이 있고 여기 사진이 있고 여기 간단하게 내용을 적은 요런 게 일종의 카드 뉴스라고 해요. 보면은 요 테두리 색깔이 항상 똑같고 글씨 적는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죠. 요런 게 카드 뉴스니까 나중에 그런 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사진만 갈아 넣고 내용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 때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것도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이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면 되게 간단하게 카드 뉴스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런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SNS 상에 이제 홍보를 하거나 할 때 활용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서 쓰시면 좋겠다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자, 그럼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는 쭉 그냥 훑어서 설명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요. 요거는 이제 검수가 이제 끝나면 스토어 전시 관리에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 공통 메뉴나 컴포넌트를 꾸미는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꾸며볼게요.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를 한 번 더 복습해보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지금 딱히 꾸며놓지 않으면요. 나중에 보면은 내 스토어에 상품만 올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꾸며보시는 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제목 부분에 배너,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 바, 이런 거, 그리고 이런 뭐 배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제작해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실제 책의 내용은 109페이지, 110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오늘 한 거고요. 110페이지서부터 모바일 화면 설정이랑까지의 내용이니까 119페이지까지가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제가 가볍게 설명드렸던 이 미리 캔버스를 실제 활용해서 이 길이의 사이즈로 모양을 만들고 꾸미는 것, 이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